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사 이쪽입니다. 예, 저녁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 식사? 오트밀 먹었습니다. 네? 오트밀. 오트밀. 예. 아, 그래요? 살 빼고 죽였어. 아, 전 고등어 구이하고 네. 조금만 쌀밥 네. 드시면서 저기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예. 안 먹고 못 빼고. 네. 어제는 저도 우리 저 다 컨벤션에서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예. 네. 야, 저는 어제 이 컨벤션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보고 했었는데 이 3년 만에 한 번 또 열리다 보니까 그죠? 너무 좋고 또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올 한 해도 또 보니까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 또 잘 하고 진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2023년도에는 정말 또 멋진 결과를 내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또 열정이 확 또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마치고 내려오면서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오면서 도착하고 나니까 갑자기 라면이 생각나요. 라면이. 저도 생각났습니다. 라면 뭐 좋아하세요? 안 가립니다. 안 가립니까? 라면 안 한국 사람이면 다 라면 좋아하죠? 예. 네, 저도 라면 좋아합니다. 그 라면이 대한민국의 단어가 라면이란 말로 다른 말로도 쓰이죠. 뭐뭐 했더라면. 저 딴스라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저도 어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이런 것저런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어쩌면 뭐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나가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 아마 이 강의들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지금도 이 말씀을 딱 드리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생각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지금도 김동기 사님 눈알이 막 돌아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77년도에 시골로 내려왔어요. 경상북도 구미 선산군 무을면. 서울에 계속 살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계속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이. 했더라면 서울에 계속 살았더라면 그냥 뭐 아버지가 이렇게 좀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안 되시고 하셔도 거기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어쨌든 그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해서 예. 네. 선택이죠.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이 영어로 뭐죠? 초이스인가? 예. 알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걸 해서 일단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시골에서도 뭐 자라면서 좀 더 뭐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또 라면 뭔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거라고 거 보면 자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에 의해서도 많이 또 되잖아요. 그 선택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제가 8살 되던 해에 서로 이제 이혼하시고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또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또 내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저를 배우고 제가 어릴 때는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저랑 이렇게 술 한 잔씩 하고 하시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유 옛날에 어릴 때 정말 똑똑하고 서울에서부터 학습제하고 시키면은 그거 무조건 꼬박꼬박 해가지고 100점씩 맞고 이랬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합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8살 때 용기를 내가지고 집을 나왔거든요. 너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는 저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뭐 계모가 들어와서 그 자기를 차지하면서 뭐 소통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겠죠. 과거에 뭐 소통이나 했겠습니까 자녀하고 그런 건 전혀 없죠.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버지랑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학생이 뭘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뭐 하고. 그때는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매일 시골에 있으니까 촌에서 그냥 일하고 노동력에 오픈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일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소도 키우고 막 이랬다니까. 그때 만약에 나오지 않고 거기 있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닫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성격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활발하고 어릴 때도 개구지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늘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환경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매일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가 막 저한테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막 부적기까지 시작했죠. 18살 때도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밖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시골에서 바깥 생활을 나와가지고 바라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녀를 놓고 양육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와다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늘 같이 있었고 결국엔 그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이 자리에 왔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뭐 제가 거기 계속해서 제 성격이 있었더라면 또 아마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그게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어쨌든 선택은 제가 거기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고등학교 때 거기 나와서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주말 되면 그래도 자기 시간 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매일같이 어디 갔냐면 시골에 들어가 있어야 됐어. 뭐 했냐? 집에 가서 일했어야 됐어. 소 키워야 되고 소 풀 뜯으러 다녀야 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없는 동안 내가 그걸 들어가서 해놔야 집안일을 그 시골에 일을 해놔야 나올 수가 있어. 또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근데 나와 보니까 내 친구 또래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용기가 안 나와서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뭐야 내 등치도 크고 뭐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가지고 반항을 한 겁니다. 반항을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18살 때 진짜 입버릇 좀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다.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8살 때 처음으로 집을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모시고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서 그 18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중간에도 뭐 제가 지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남자라면 다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갔다 오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조금 하고 그다음 자영업을 갖다가 15년 정도 술집 생활을 장사를 하고 그 시기에 그 장사를 할 때도 제가 나이가 25살 때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그 직장생활을 끝내고 장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95년 만에.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어쨌든 그 선택은 너무나 좋았으니까 잘 됐으니까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선택을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결국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이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살아온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 거죠.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우리 김동기사님은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마 제가 그랬더라면 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릴 때도 동공이 많이 흔들려 있어서 네, 그런 것처럼 어제도 아마 우리 또 컨벤션을 다녀오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이 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 누구나 다 힘들었고 처음 접해보는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어제. 솔직하게. 좀 과외로 얘기 드리자면 2019년도에 연말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아마 저와 똑같이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여기 NR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승승장구 해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팬데믹이 와버렸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오늘 어저께 이제 크라운 다이아몬드 PM 나오시는 우리 김상배 국장님도 그러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뵈면서 그 2020년도에는 진짜 크라운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모두가 다 파트너사한테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오지 않았더라면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왔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결과를 내신 분들이 어제 주인공이 다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 어떤 환경이 놓여져도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했더라면에 대한 후회 어떤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내가 그 시간들을 정말 잘 써야겠다. 더더욱 더 잘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알고 있지만 제가 선택하고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후회 없는 일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뭐뭐 했더라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이미 답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내 시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도 이제 술집을 할 때도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딱 뭐 하나.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선택을 할 때도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때 직업들을 갖고 계시지만 뭐예요? 돈 때문에 다 선택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돈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그때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한참 뭐 이 술집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시장에 우리가 지금 경제에 딱 맞물려가지고 술집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사잖아요. 없으면 국가. 네. 음주 가무를 즐기는. 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 내놔도 이런 그 정말 대단한 뭐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고 각계각층에서 이제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가수, 배우, 그죠? 스포츠계에도 요즘에는 정말 이제 많이 나오고 피아니스트, 천재 피아니스트. 지휘죠. 진짜 많이 나와요. 예체능에서는 뭐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풍류를 즐기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DNA가 계속 우리가 물려받지 않나.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천재들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뭘 얘기하다 그걸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술집을 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 야, 이걸 진짜 선택을 하길 잘했구나. 두려웠지만 선택을 하길 잘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하다 보면 아직도 그래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옛날처럼 갇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와서 본인들이 조금만 더 알아보고 느껴보고 경험을 해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였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분들이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선택을 저는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술집을 하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두려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뭐 20대 중반에 했다라는 게 너무 괜찮은 선택이었고 저한테도 그때도 뭐예요? 말렸어요. 이걸 하지 말라고. 주변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아마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직장생활을 지금도 영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원이 됐는지 아니면 잘렸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그때 이후에 그 친구하고 너무 그 감정이 좀 많이 상해서 제가 속 좁은 사람은 아닌데 저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한 부분들을 많이 해서 그래 꼭 성공해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메신저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니까 본인도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짧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어쨌든 저도 제가 조금은 어린 나이에 그 선택은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끝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뭔가 노력을 해서 미래를 살아가는 선택을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인지를 더 하고 그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성공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주하게 됐어, 안주. 네. 이거가 생각하는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로 다시 가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 마지막에 비행 가신 김상규 부장님께서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성공도 이 순간에 이제 맡기고 그 다음 지나가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불행이든 어떤 힘든 상황도 이 순간에 올 수 있지만 결국엔 이거 나한테 온 건 누가 다른 사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내가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부분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 왔다라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나름대로 돈을 벌고 지금도 생각은 드는 게 그때 그 땅을 계약을 했더라면 지나고 난 뒤에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때도 안주하지 않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근데 이거를 그때 제 머리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몸담고 이 일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미래를 인지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용기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볼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순간에 많은 것들이 벌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함께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깥에 지금도 나가보시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어떤 회사 안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조직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사장님하고 저하고 다르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듯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죠?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혈액형도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로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안 겁니다. 그 전에는 나라는 사람밖에 몰랐어요. 나와 내 가족. 그 이외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힘들어지니까 가족도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바깥에서 일반 사업을 하다가 정말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뭐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예계나 이런 데도 가면 저도 좀 보면 그 한참 잘 나가는 그 유재석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 보면 비행기 모드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그게 그죠?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미리 그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바깥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비즈니스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고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나라는 사람만 잘 되면 됐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됐고, 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진짜 많이 깨달은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예전에 힘들어가지고도 결국에는 이제 그 시점에서 2009년도에 처음 정보를 받아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계속 끊임없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연결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저도 이런 정보들을 받았어요. 하지만 거절을 했었고. 근데 그 정보들은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나한테 왔었죠. 그러면 제가 이 정보를 갖다가 가족으로부터 일단은 정보를 받았지만, 처음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늘 똑같듯이 바깥에서 우리가 비춰지거나 보여지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있었냐? 매스미디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와서 이 강의를 들을 때도 뭐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온 곳이 이곳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이 저도 접했을 때가 10년 차가 됐었고, 네. 그때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비전 제시를 할 때 뭐 대단하게 큰 그림을 그려서 온 게 아니라 처음 입문할 때는 욕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선택을 한 이유는 딱 하나, 금방 말씀드렸던 지웠던 것처럼 돈 때문이에요. 돈을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쩌면 이 안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많이 구분되어졌다. 잘 견디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고 얘기를 어떤 명언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 성공은 쉽게 오지 않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나 또 이쪽에서는 저 NRC만큼, NR 커뮤니케이션만큼 그래도 쉬운 사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할 수 있어요. 걸어오고 지금까지 와보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보면 잘 견뎌서 온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배워서 내 걸로 취하고 여기에 있는 좋은 시스템들을 받아들여서 누구한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서 잘 안내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거죠. 이 정보를 받고 나서. 그래서 처음 입문을 해서 정보는 놀러 가자고 해서 제가 따라가서 1박 2일 행사라는 곳에 가서 정보를 듣고 왔지만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변화가 있어요. 그때도 뭘 했어요? 결국에는 그 술집을 15년을 해오다가 선택을 여기에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것 중에 뭐뭐 했더라면이 아니라 정말 잘 선택했던 부분들이 이 회사를 만난 게 가장 잘 선택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보를 받으면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학력이랑 뭐 어떤 기준을 갖다가 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와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어떤 그 누군가 이 정보를 받은 거죠. 근데 받아보니까 시작도 그냥 스타트도 휴대폰 하나 바꾸고 요금 싸게 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가장 마이너스인 거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금제를 바꾸면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지금도 회사의 정책이 너무 좋잖아요. 요금제 1년짜리 개통을 하면 쇼핑몰, K망, L망 영어 교육까지 내가 다 내 걸로 할 수 있어요. 평생 이거는 누가 그만두라 뭐라 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수익이 더 벌어가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더 많이 벌어가. 이런 거에 정말 비전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했지만 전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이 정보를 들으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 MVN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떻게 걸어가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다단계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지만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도 결국엔 너 다단계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잘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나 모든 부분들이 더 프리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입문을 해서 처음부터 뭔가 이제 비전이 완전 처음 볼 때는 뭐가 있어요? 욕심의 눈빛이 욕심. 이 선택을 하고 바라보니까 야 나도 여기서 저 그림을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내려가기만 잘 내려가면 뭐가 생겨요? 월 1,000만 원을 기본으로 벌겠다. 여러분 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했잖아. 예. 그죠? 어차피 그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보상 구조가 여러분들 루비, 에메랄드 여기서부터 직급을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줘요? 직급 장려금 주잖아.
네. 네.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PM, IM, 그죠? 네. 야, 어제 우리 사람들 그 상금 보니 막 가고 싶죠? 네. 아니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스타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에? 크라운 다이아몬드 4,000만 원, PM 2억 받는 거 보고 사람들 완전 뚜껑 날랐죠. 어제 처음 오신 분들 그거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신규분들 많이 올라가서 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보셨는데 네, 한 방에 그거는 매출 장려금에 대한 분들 아무것도 빼고 그냥 축가금만 받은 거잖아. 저 매출 장려금은 축가금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냥 이것만은 아니더라도 뭐예요? 이 그림만 봐도 월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과거에 술집 하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것만 붙는 거야. 선택은 잘했다.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선택해놓고도 사람들 조금 있다가 욕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려니 하세요. 뭐 저는 뭐 욕은 안 했지만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견디는 자가 크게 성공한다는 그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도 욕심을 내서 와봤어요. 여러분들 마음 먹은 만큼 잘 됩니까? 탁탁탁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업인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 눈빛으로 온 거야. 그분들도 이 눈빛이 아마 어제 마음에 확 쓸 거야. 벌써 달라졌어요, 지금 신규분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벌써 갔다 오시자마자 지금 오늘 벌써 처음으로 입문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엠보임 한 달을 끊었더라고요. 나와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한 달 결제를 끊었다고 탁 가서 요거 한 달 해보고 1년 결제 받는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결제금도 잘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내일 또 바로 한 분을 초대를 한대요. 그래서 참 교육이 중요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마 사람이 이게 있어야, 그죠? 도전도 가능하고 뭔가 자기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결과를 내려고 달려가겠죠, 그죠? 이제는 이제 욕심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욕망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욕망을 좀 넘어서면 야망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누구나 이 욕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전의식도 생기고요. 그래야 목표라는 걸 세워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전에 아까 제가 이제 개인 내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언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 들어와가지고는 보통 보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 술집에서 나름대로 돈도 벌어보고 와가지고 처음에도 저도 와가지고 그때는 휴대폰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열심히 끊어내야 되니까 랑드레비 화장품 이런 건 저는 팔 줄도 몰랐으니까 휴대폰 결제를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오는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다 사인하고 다 휴대폰 받고 갔어. 뿌듯하잖아요. 지금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3만 얼마짜리 뭐 1년짜리 이런 거는 뭐 좀 그렇다. 사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 아니더라도 핸드폰 개통하는 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선물 요금제를 기본적으로 10만 원 또는 40만 원, 또 얼마야? 7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요금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여기 있었다는 여동생한테는 결제를 못 받았지만 내가 가서 그냥 막 던졌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달려가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초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오고 이제 이 부분들이 들어갔던 게 욕심이 이제 내 보이는 거죠. 내 자신이 안 되니까 짜증나고 갑자기 오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요 부분들을 벗어나서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돼요. 어차피 난 여기서 성공할 거니까, 여기서 잘 될 거니까. 그때도 제가 처음 입문해가지고 행사를 다녀오고 나서 잘했던 행동은 딱 하나. 어제처럼 컨벤션
행사에 다녀오듯이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한 번 더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랑 두 번째 갔을 때랑 그냥 접수해서 시간 내가지고 따라갔지만 보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핸드폰도 다 개통하고 그러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달라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늘 똑같아요. 늘 한 사람 컨택을 하면 아직도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 나한테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저의 이 조직 라인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라. 본인부터. 네. 본인부터 당신을 통해서, 사장님을 통해서 다운라인으로 누군가가 나올 때까지 당신이 뭐가 돼 있어라? 프로가 돼 있어라.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첫 번째로 이 욕심을 가졌다가 이제 마음을, 평정심을 조금 찾고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뭘 했냐. 이 비즈니스는 결국에는요,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본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라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오면은 비전이라는 부분들 분명히 다 제시가 돼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본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가지고 그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분이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내가 보내버립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 우리 사람들 오면은 초대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여기서 다 뚜껑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뚜껑 날아가잖아. 막 신경질 내고 아니면 내가 할 건 아니야. 너 많이 해라. 너는 성공하겠다. 영업이잖아. 나 영업 못해. 이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지 않습니까?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 얘기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분들 몇 분 전달하다가 그러고 집에 가요. 네. 내가 여기 와서 배우고 내가 중심 잡고 내가 잘 견디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내가 집에 가요. 네. 결국 이 사업은요, 먼저 여기에 리더 사업자나 위에 스폰서 사임에 그런 많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20년이나 지금 됐어. 20년이 넘으면 23년 차를, 23년 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야망을 좀 가지시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제 파트너사님들. 나오기 이전까지 본인이 먼저 갖춰라.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입문해가지고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비춰줘야겠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뒤에부터는 출근을 하면서 외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바꿨습니다. 예전에 그냥 모자 쓰고 다니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하던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프로처럼 보이게, 그래서 항상 갖춰서 입고 다니고 항상 늘 그러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외적인 부분들만 변화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교육 듣고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뭐 했냐,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어도 되겠어요? 내가 어버버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나와서 뭘 했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우린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되고 여기에서 유통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죠? 잘 안내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안내하기 전에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설프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언제부터 생겼고, 1999년도 12월 8일 날 법인 설립을 했고, 2000년 1월 24일부터 KTF 선불용대를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양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많은 것들은 뭐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적어도 이 상품이 엠보유엔어가 어떻게 생겨서 이 요금이 어떻게 가져왔고, 우리가 K망, 1망에서
회선을 임대를 해와서 요금제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한다. 우리도 통신사, 저기도 통신사.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여기도 뭐 별정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 또 어떤 분은 어저께 내가 정보 전달하면서 저번 주에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분 보고. 알뜰폰, 내가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다. 요금 한 달에 얼마 쓰냐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쓰는데 5만 5천짜리 쓰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이 넘어가요. 할부금까지. 그래서 여기 요금 할인하고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단말기 할인을 받았대요. 근데 단말기 할인이 SE 11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5만 원 넘게 할부금을 내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신기하다. 할인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들 29,900원짜리 요금제를 얘기를 해서 1년 약정을 했을 시에는 29,900원이니까 입이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인가 일단 와서 그다음에 제가 영어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 대표잖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230명을 저는 제 마음대로 제가 선생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서 들어보기로 했어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 이때 당시에 7개월 동안 그때는 엠보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없었지만 제가 뭐가 되기 위해서 이양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뭐가 돼요? 프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사업 설명회는요,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손 호흡 불면서 매일 연습했어요, 진짜.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씻고 준비하고 애들 보내놓고 제가 나와서 네. 처음 이제 입문해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요. 제가 진짜 뭐랄까 사람이 이 밑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 그 상황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많죠. 저희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제가 이제 보름마다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불효의 마음을 생각, 어머니 제발 아프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갈 때도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될 때까지 아프지 마시라. 늘 그랬어요, 늘. 네.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도 그때 당시에 학원을 못 보내니까 중간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1학년 우리 2학년, 2학년 이렇게 됐을 거야. 네. 1학년 아니면 하나는 이제 아직 연년생이니까 여기서 제가 12년 넘게 13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훌쩍 커가지고 내년에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이 내년이면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야 21살 얘는 검정고시 패스하고 사람은 정말 뭔가 제가 이제 안 거죠. 저도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간절해가지고 뭔가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잖아요. 하늘이 높고 땅이 높고 더워요. 정말 높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느낀 거죠. 이름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고등학교에서 그냥 듣보잡 학원 다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3,400대 1을 뚫고 중대 연영까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고 저 1년 동안 그때 당시에도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에 이 아이들한테 생각이 학원도 못 보내고 뭐도 못 보내고 하는데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가 조금 어릴 때 더 매진을 해서 좀 더 결과들을 가져가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애들도 못 보고 막 그랬습니다. 뭐 개인적인 부분들도 사연들도 있지만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저도. 이제는 조금 입문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에 프로가 되려고 이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간에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지만 이 유통망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서 나가는데 빠르게 나갑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분들하고 한 분하고 마음속 깊이 뭔가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관계 형성을 나가는 게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다르고 나이 다르고 성격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 근데 이거를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들이 단순간에 한 달, 두 달 내에 이 사람하고 마음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린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이분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변화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선택을 했고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잃지 않으면 돼요. 그걸 꾸준하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블로그를 쓰든 전단지를 부리든 내가 어디에서 누군가한테 정보 전달을 하든 내 마음속에 항상 여기서 성공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 꾸준히 중간에 포기하잖아. 중간에 자꾸 스톱하잖아, 한 번씩. 네. 이게 자꾸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원위치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요, 출근을 계속하고, 제가,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발광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 이제는 하산해라. 그래가지고, 울산으로 오게 돼서, 울산에서도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게를 7개월 만에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제가 장사하는 거를. 저도 결단이잖아요. 하려고 했으면 선택을 했으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낭떠러지였어요. 끝에는 낭떠러지 저를 몰아놓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가게를 정리를 하고, 집에다가 정말 가게 정리하면은 보증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증금도 2개월 정도 더 따고, 한 달에 200만원씩, 2천만원 보증금인데, 나머지 그 1,600만 다 집어넣고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1년 만에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플랜이 많잖아요. 우리 교육 프로그램, 그죠?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엔스마트라는 거는 강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쇼핑몰도 정말 대단하지만, 엔스마트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요금 내가 마음 먹고 진짜 여러 이 그룹들을 보니까 목표를 아예 딱 잡고 가더라고요. 한 달에 몇백 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몇백 대씩. 이런 목표가 딱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진짜 놀랍도록 바깥에서 버는 수입보다 초기의 수입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저도 마음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몰아세운 거죠. 가게 정리하고 전업을 하고 가게 나와서 여기 와서 하지만 힘은 들었어요.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뭔가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엔 힘들어지니까 좀 결과론적으로는 와이프하고 지금은 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힘이 드니까 결국엔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 시장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누군가는 또 그 수많은 그만뒀던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만뒀지만 저는 여기에서 선택을 했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 시장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 농산물 시장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11시까지 딱 근무를 하고 나면 딱 70에서 80 정도 받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경비하고. 그리고 중간에 힘들지만 남들이 좀 뭔가 저한테 그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 자식 저렇게 내버려두고 저기에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포기하면 그거는 진짜 자존심상하고 도육 들어먹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일할 줄 알았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여기서 결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 7개월 정도 다니면서 이 유통망을 만든 거예요. 이 울산에 올라가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기까지는 분명히 내가 견뎌야 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딱 시간을 딱 재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로 간 거예요. 네. 저도 정말 모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저도 처음 입문을 했고 이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서 가보니까 제가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사님들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항상 이 당신이 성공으로 가서 이 유통망을 만드는 기관들은 여러분들 직급도전은요 어제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어로 말씀하신 스피치 하신 그분 6개월 만에 스타 다이아몬드 가신 거예요?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수강생이. 저는 우리 파트너사님 한 6, 70명 그것도 정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4,000명 얘기 듣고 제가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저희 파트너사님들이 뚜껑이라 해가지고 더 빡세게 해야겠다 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때 보면서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 조직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분들과 함께 뭘 만들어요? 조직이니까 팀이잖아, 팀. 팀워크가 발휘되잖아. 그죠? 이걸 이끌어내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3년에서 5년을 봐요. 네.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 노력하면요. 1년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6개월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봐요. 어쨌든 한 방에 보너스를 1,0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보세요. 한 방에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처럼 노력을 하면 이제는 현금도 만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지금도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전업으로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정말. 김상규 그러자면 17년 전에 자기한테 묻고 17년 후에 자기한테 묻는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모든 기회들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죠. 결과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플랜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소름이 돋아요. 네, 이걸 보면. 아니, 요 문제 우리 1년짜리 하면 엔스마트를 줘요, 그냥. 1년짜리 요금제 계약하면 엔스마트를 줘요.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어디 딴 데로 가는 현대중공업이 다른 데로 가든가. 네.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저도 지금 현재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2023년도에 오늘 어제 컨벤션을 다니면서 또 새로운 계획과 또 목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멋진 결과를 한번 내고 싶어요. 울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다 과거 여기 정말 분위기 좋았잖아요. 안 그래?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죠? 이제 울산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울산에서도 어제 컨벤션에 수도권에 정말 많이 나왔죠.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느끼셨을 거야, 그죠? 네. 누군가는 코로나라고 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제는 진짜 액티브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저도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물론 2022년도에도 자금자금한 이제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발판을 삼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고,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뭐야? 내가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프로다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뭐야? 그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직급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이 생기고 말에 힘이 생기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계속 멀 수밖에 없어요.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저거는 무조건 내가 다음 연도에는 만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항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가 돼야 되지만 그 안에서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계획 있게 목표를 잡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초기에 배웠던 것들이 아침에 나와서 목표 잡고 어설퍼지면 이거 한 번도 안 해줘요. 바깥에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그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잡아줍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성공의 8단계를 통해가지고 시스템을 다 무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스폰서 파트너, 스폰서사님이 계셔요. 그죠? 그, 먼저 앞길을 걸어가시는 리더사님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목표와 계획을 잡고. 이게 처음에는 어설프니까 하루에 뭘 목표를 잡고 하루 목표를 잡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게 전화를 돌리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돼서 늘 했던 반복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습관이 돼서 뭐예요? 나한테는 이거를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고 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을 시켜줄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월달도 이제 여러분들 10월의 마지막 밤이 다음 주 월요일에 왔어. 어떡할 거야 이제. 11월, 12월밖에 2개월밖에 안 남았어. 또 연말이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코로나 풀리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또 나가서 또 뭐야 세상이 묶여 있다가 감옥 되어 있는 것 같다 풀리니까 어때 사람들?
미친 듯이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밖에 나오면 미친 듯이 막 그러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예. 그것처럼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많은 신규, 본인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뉴 파트너들을 한번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도 하고 정보 전달하고,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또 뉴 페이스들이 온 거야. 이제 이분들과 함께 또 어때요? 2023년 열어가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기간도 뭐야? 한 명도 좋고요, 두 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목표를 가지세요. 항상 이거를 올해 내 목표하고 계획 잡는 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저의 몸에 익히고 나니까 봤던 사람들한테 목표와 계획들을 잡을 수 있는 습관이 생긴 거죠. 그걸 통해가지고 뭐예요? 1, 2개월 동안 2023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늘 해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 이 사업을 만나고 배웠던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결과,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배워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관대한 여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멈춰있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왕이면 좀 더 결과를 크게 내고 좀 더 빨리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저도요, 또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직급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또 도전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조직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파트너 사람들 좀 더 성공의 자리로 올 수 있게끔 같이 함께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결과들을 내고, 그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같이 함께 뛰는 거죠. 이것들이 언제? 처음 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제가 변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뭐 했더라면. 이 사업을 만나고 나서도 그때 당시에 뭐뭐 했더라면. 처음에 저도 코로나는 충격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두 스타 다이아몬드 가려고 12월 말에 다 마감을 다 졌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올 2020년도에 몇 월 달까지 우리 딱 준비해가지고 다 한번 재도전해서 도약을 합시다. 크라운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준비를 하고 데뷔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준비를 해서 데뷔를 하고 왔었는데, 그 전에 아까 가짜 진짜를 구분해 놓은 게 이 코로나라고. 축복 낙엽처럼 전부 다. 야, 그 몇 개월 사이에. 제가 그러고 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없던 지병이 생겼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느낀 게, 이 코로나가 와도 나의 나의 의지를 눕힐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정비를 하고 만들어내고 이제 결과들을 간 거죠. 물론 어제 컨벤션의 주인공은 한 분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늘 저는 언제든 자신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은 어쨌든 뭐 저의 능력에 한해서 그만큼은 또 하지만, 제가 2023년도나 다가올 2024년도까지는 정말 누구보다도 또 더 큰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제 파트너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잘 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이런 똑같은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왜냐하면 살아남으셨으니까. 그죠?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오셨잖아요. 맞죠? 그죠? 코로나 시기에.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시기에도 내가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위험할까봐 누군가는 움츠리고 있고, 어떤 누군가는 정보 전달 똑같이 해도 선택을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어려우니까 다른 걸 분명히 준비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본인 앞에도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하고 주저하고, 이거 내가 할 거 아니다라고 돌아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선택하신 거잖아요. 대단하신 거죠.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사장님. 앞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나가면 됩니다. 세상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정보 전달을 해야 예스냐 노냐 얘기를 듣지 그조차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실패가 곧 여러분들의 성공을 만들어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1, 2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올 2023년도 누군가는 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준비해서 남들보다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2023년도를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2022년도 이 지나온 거에 대해서 뭐뭐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뭐 했더라면을 가지고 후회하시지 말고 다가올 미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저는 제 직업이 이게 천직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좋고 항상 늘 생각은 늘 긍정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라고 여러분들 왜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마음속에 어떨 때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뭐도 하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 순간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과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네. 스트레스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또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뭔가 결과들을 만들어나고 할 때는 더 행복하죠. 네. 저는 여기 오늘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서 또 만나뵐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딱 해서 내년에는 그 무대에 딱 진짜 올라가셔가지고 주인공이 됐으면 더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에 큰 성공이 팍 하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